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제한되어져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75%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25bp로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100%로 확실시되고 있죠. 9월 시장에 돈이 풀린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가자지구의 전쟁 협상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다음 날에도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면서 최근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는 중동 전쟁 위기 역시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일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세력들과 기관들이 더욱 시장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460억 가량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국민연금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선 정말 디테일하고 절대로 수익이 나질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질 않기로 정말 유명하고, 수익을 잘 내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않겠다던 국민연금은요, 과거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 40%를 달성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국민연금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투자 진행은요, 우리나라 시장에 큰 여파를 주게 되겠죠. 우리나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그동안 비판적으로 바라봐 왔던 러시아에서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노력에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러시아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법에 서명을 하며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해결안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도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초대형 호재, 미국의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암호화폐를 그동안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해리스 캠프는 암호화폐 업계들과 만남을 가지고 접점을 늘려가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SEC는 최근 바이낸스, 솔라나 등 10개의 코인들의 증권성 입증까지 포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던 SEC에서 암호화폐 증권성 입증을 포기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하지만 해리스 캠프의 비판적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비판했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표심을 얻기 위한 이것은 작전일 뿐, 대선에 당선된 후에는 변함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라톤 디지털의 CEO TL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마라톤 디지털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대선에 앞서서 우리는 양당과 교류를 시도해 왔으며 공화당 측으로부터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일찍부터 암호화폐 업계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줬다.
하지만 민주당 해리스 측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리스 캠프로 수차례 연락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전혀 없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들의 걱정은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대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9월 10일에 이 둘의 첫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토론이 대선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될지는 이 둘이 더 잘 알겠죠. 이날 엄청난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해리스 측이며 트럼프 측이며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둘 다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 이들이 내놓게 될 공약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9월 금리 인하와 9월 10일 대선 토론으로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은 SEC와의 기나긴 소송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며 토레스 판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서 SEC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었죠. 그런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가 다시 항소를 하더라도 이는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XRP의 증권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SEC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리플과의 SEC의 이 소송 판례가 다른 SEC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또한 현재 민주당의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리스 측이 트럼프보다 지지율에서 앞서지 못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항소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가뜩이나 지고 있는데 항소까지 했다가는 민주당은 완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SEC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XRP의 가격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죠.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한다면 민주당이 대선 토론에서 SEC의 이런 행동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게 될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SEC가 다시 항소를 하고 XRP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저는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